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 여파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준석을 조롱하지 말아요. 자기가 한 약속 지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어제 이야기 보니까 지금 그 공천 후보군이 한 60에서 80명 된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중에 비례용 정당 안 한다 그랬거든요. 지역구 출마 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이준석이 탈당한 여파를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냐면 따라가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네? 그게 저쪽의 전략인 거예요. 이준석은 지금 따라 나가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국민의힘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이삭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진 몇 분 있을 거라는 예, 취재가 있더라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뒤에 대통령실 출마 이런 이야기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얘들 나가는 그 선거구들이 있잖아요. 다 어려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대통령실 출신들이 나가는 어려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불출마하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신당 총선 후보 80명 될 것이다. 잘한다. 30대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보니까 국힘 탈당 러시가 일어났더라고요. 이준석이 이제 30대, 30대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커뮤니티가 펜코인데 거기에 보면 탈당 인증 그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석한테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이준석은요 검찰공화국하고 김건희를 제대로 직격을 했거든요. 나 이준석한테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 민주당 비판하면은 아 저 새끼 내가 또 칭찬해줬더니 저지를 하네. 어제 그런 게 없었어. 아니 그리고 신선하잖아. 농원구에 있는 마포갈비집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불판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들이 다 상상하니까 예측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숯 얘기를 하더라고요. 숯을 많이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숯타령, 그러니까 숯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받침은 틀리지만.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었어. 갈비집 그거. 아니 그럼 이제 얘기면 애가 수천각이라서 뭐 그런 거야? 어제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얘는 좀 약간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 유식한 척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한동훈이 이준석을 잘 못 건드려요. 자기보다 스펙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 왜 한동훈이 이탄희 의원한테 좀 쩔쩔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 얘가 말하는 미래예요. 미래.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냐. 왜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이가 여러분들은 벌써 잊었을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를 시켜놓고 윤석열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망한 게 이준석 쫓아내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가 됐건 간에.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으로 젊은 남자애들 윤석열 찍게 만들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을 찍던 구도를 바꿨어요. 호남도 찍게 만들고 그거를 이준석이를 윤석열이 쫓아냈잖아요. 체리 따봉 사건부터 시작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추억의 체리 따봉 사건. 우리 당도 잘하네요. 아, 권성동이는요. 그 남영희 위원장이 한번 해봐요. 내가 윤석열 할게요. 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뭐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강기훈과 함께. 뭐 이건 그것도 치고. 성대모사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분. 이걸로 시작점으로 시작돼서 내가 한동훈한테 좀 미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권을 바꿨으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 전에 있던 추미애 대표가 완주해서 최초의 임기 채운 당대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고 완주를 했어요. 그 후로 오그라졌지. 이낙연 대선 나간다고 한 7, 8개월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대선 실패해서 송영길 대표가 중간에 사퇴하고 그러면 정권 교체를 했으면 이준석의 임기는 보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비대위원 만들고 또 비대위 만들고 당대표 뽑았다가 또 자르고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 지금 벌써 당대표급만 4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이 4번째잖아. 그러면 처절한 반성을 해야지. 왜 민주당을 때려?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이준석이 그냥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준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 자체를 뭐랄까 어린아이로 보시면 우리는 이준석을 이용하기 해먹지 못한다. 이준석이 저렇게 나갔다는 것은 국민의힘한테 특히 수도권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준석이 했던 말들이 사실은 한동훈이 했어야 했던 말입니다. 그렇지. 비상대책위원회인 사람이 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국힘이 비대위 비상체제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제대로 알고 오히려 그 보수 쪽에서도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 견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짚어줬죠. 김건희에 대해서도 때려주고. 이준석의 탈당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비판하는 일각에서는 미래에 대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같았어요. 일단은 탈당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민의힘에 그리고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곳에 방점을 많이 둬서 저는 그 전날 한동훈의 그 비문의 그 말도 안 되는 비대위원장 취임사와 완전히 극명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약간의 우려는 여전히 그러니까 가지고 어제 자기 셀프로 못 박았잖아요. 총선 전에 회군하는 건 없다. 재결합 없다. 이렇게 했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왔지만 이준석의 전략은 윤석열이 망한 후에 보수의 대장이 되는 거고 한동훈이 등장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등장한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의 전략은 한동훈은 이재명 때리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가고 싶겠죠. 선상도 있지만 윤석열을 지우고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건데 네.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한동훈한테 얘기를 하면 한동훈은 계속 무시를 하고 이재명 때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윤석열을 이준석을 통해서 때리는 게 맞아. 이 구조가 물려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이 한동훈은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랑 차별화하지 말고 윤석열과 차별화해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은 거예요. 네. 한동훈이 살아나는 방법은 나는 윤석열과 달라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군인 대통령 시대에 이겨냈더니 검경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말 이거 굉장히 핵심 짚은 거죠. 이거 국민의힘 이래서 내가 이 당을 못 버티고 나온 거다. 내가 쫓겨나온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왜 돼야 되냐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나 이거 칭찬해주고 싶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준석이 검경 공격은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제 제가 볼 때 거의 저렇게 좋은 언어들을 처음 사용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무서운 애다 만만치 않으니까 자꾸 키우지 마라 그것도 이렇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새날은 뭡니까? 고품격 이간질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 없이 지금 이준석 궁딩이 팡팡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을 키운 건 윤석열 한동훈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겨. 우리가 키운다고 커져요? 그런 질문이 되게 웃겨요. 윤석열을 부셔버릴 수만 있다면 이준석 해랩이라도 저렇게 엉덩이 궁디 팡팡 해줘야지. 그쵸. 그러면 되는 거고요. 자, 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김건희를 타격하는 거였어요. 이준석이.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어제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의힘 이론으로서 들은 정보니까 아직은 까지 않겠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 거예요. 나 아는 거 많아.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건 거겠죠. 오늘 특검 그 표결에 앞서서도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측전무라는 그런 대상에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측전무를 세운 거는 국힘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준석이 이를 새날이 키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타격하면 잘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 분들도 보고 계시면 이준석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네 정도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김건희를 겨냥한 발언. 이게 진짜 비교됐던 거는 뭐냐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은 뭐라 그랬어?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적으로 70%가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맞는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둘 다 국민의힘 그 같은 결에 있는 줄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준석만 정상인 거예요.
한동훈의 저 말을 이준석의 말로 반박을 하니까 한동훈이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준석과 비교되는 김건희 집사 한동훈 이렇게 표현 굉장히 정확하죠. 적확하죠. 정말 그 총선에서 국진당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1인자가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현장에서 막 그 주민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특히나 전 저쪽 전략이기도 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아. 둘 다 뭐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오늘 쌍특검 통과시키는 거 보셨으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다는 말씀 그만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일부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냉소적인 거. 지들이 보기엔 정치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 부류를 지지하기는 해.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정치 혐오가 생긴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똑같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실 같은 민주당도요. 이낙연 체제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 민주당 달라요. 노란봉투법 이낙연이었으면 통과 가능했겠어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게 진보 블록에도 있는 거죠. 나는 이준석을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과했잖아요. 내가 그때 양두 구역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이런 게 있어. 이준석이 나오면 민주당 표를 뺏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론조사에 뭐 몇 프로가 나오지만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이준석을 찍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이준석이 몇 석을 만들어내든 간에 나중에 윤석열 끌어내리는 데까지 연대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갔어요. 총선 때 연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독자 세력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끌어내리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이상 만들지 않는 한 일부 진보 블록과 이준석까지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래도 이준석이 혹시나 윤석열 위치에 올라간다면 윤석열처럼은 안 할 거 아니야.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까지도 하향 평준화 돼버리잖아요.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그 최소한 상대 파트너인 보수가 그나마 좀 건강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준석을 새날에 키우고 말고 어디 있어요. 인터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이준석이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것 보수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방송 하라지 하지 말라는 거 똑같아. 이낙연 키워주니까 이낙연 말하지 마라. 한동훈 키워주니까 한동훈 언급하지 마라. 이준석 키워주니까 이준석 언급하지 마라. 그럼 방송을 뭘로 하니? 남영이 키워주니까 남영이 얘기해 주세요. 그걸로 하죠 뭐. 그러니까 그건 과도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준석이 하는 말이 맞네. 윤석열이 틀렸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이 틀렸다고 민주당 찍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도 그런 이야기들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좀 생겨.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내가 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나? 내 검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고요. 자 어쨌건 지금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도 지랄해도 정말 이상한 거지. 국민적 여론이 70%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은 바로 했어. 쌍특검이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즉각.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이거 계속 보여줘봐요, 보람 PD. 우리 멘트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신나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그냥 우리 성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고 싶네요, 진짜. 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 보면 분석이 안 돼요, 사실은. 저게 뭘까? 선거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뭐예요? 아, 국민의힘 망해도 돼.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지게 할 지점인데 국민의힘 망해도 돼. 김건희만 케어하면. 김건희만 지키면 돼. 또는 100석 정도만 갖고 있으면 탄핵 안 당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분들 좀 어떤 그 이제 지각심이 좀 생겨야 될 텐데 지각이 좀 생겨야 될 텐데.
그래서 조중동 등에서도 김건희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쳐먹는 거면 정말 내려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저 한편으로는 그 김건희 KKK가 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일종의 신 정도로 받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저 정도면 지금 심각한 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제2부속실 같은 게 있다면 김건희의 뜻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부속실 하나만 갖고 두 사람을 다 케어하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내려오면 이게 VIP 메시지인지 KK 메시지인지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왜 저번에 누구였더라? 그 금태섭인가가 누군가가 저 김건희 관련한 이야기를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보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를 뭐 챙긴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윤석열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김건희 모녀의 비리를 덮어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털리면 나도 털린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을 거고 김건희가 지켜보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이 과정들 속에서 아예 김건희 이 건에 대해서는 딱 그거 같아요.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오빠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망한다고 봐야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댓글창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준석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준석을 몰라서 이준석을 키워준다가 아니고 이준석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줄도 알아야지. 그 이준석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당대표고 정권 교체한 당대표인데 그 이준석이가 당을 깨고 나갔다면 큰 사건이거든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이럴 때 EJ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 상황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금 2명이거든요. 현역인 오래된 사선 전두광의 전 사위였던 분 그리고 또 새로운 분 한 분 두 분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준석 신당에 모 중진 의원도 합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또 그림이 또 재밌어지지 네.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같으면은요 정권 교체하고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탈당해 신당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통해서 한번 저쪽을 더 한번 흔들어 보는데 언론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신당 창당하는데 따라 나간 사람 한 명도 없네. 언론들이 나쁜 거죠. 지금은 이준석이 따라 나갈 사람들이 없죠.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그 당으로 모여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따가 대통령실과 이 최근에 뭐 저 총선 출마하는 이야기 하면서 다시 할게요. 자, 1부 마치고요. 안동김 씨 둘째 아들님 감사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겠죠? 네. 저랑 친척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동 김씨, 장씨, 권씨 얘기해줘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 프리님, 남영희님 건승하시길. 특검 1단계 넘었네요. 수사 돌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이창섭님, 내 생각에 윤석열 탄핵되면 일본이나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나를 것 같아. 그럴 생각이 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지. 그럴까요?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하시고. 독도 주나? 자, 입으로 가는데